3월은 주주총회가 몰리는 달입니다. 주총을 앞두고 회계감사로 상장 폐지되는 기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지난해 10곳이 넘는 기업이 상장 폐지된 것에 이어서 외부 감사법도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회계 부담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증권부 이수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해에는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11개의 기업이 상장 폐지가 됐었고 올해도 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이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겁니까? 네, 금융당국은 이달 안에 재감사에 대한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에서도 실제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적정 감사 의견을 받지 못해 재감사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대거 퇴출되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그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거래소와 협의하여 상장관리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현재 상장 규정에는 적정 감사 의견을 받지 못하면 상장 폐지 대상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재감사 기한을 주고 같은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감사 의견을 받도록 하는 것이 현재 절차인데요. 기한은 사유에 따라서 연장되기도 하지만 통상 5개월 안에 재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는 현재 이 기한을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아도 내년에 적정 감사 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를 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또 재감사 기간을 그냥 6개월에 걸쳐서 2번 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요구했던 것 같은 회계법인에서 재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을 수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다른 회계법인으로부터 다른 감사 의견을 받도록 할 때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는 것이 우세한 의견입니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이제 기업의 회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감독 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도 대책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감독 지침이 무엇이길래 이것을 활용하게 될 경우 기업들의 회계 부담이 줄어드는 건가요? 네, 감독 지침은 작년 제약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활용됐습니다. 감독 지침은 새로운 회계 기준이나 규제가 아니라 일종의 감독 방향을 설명한 겁니다. 바이오 기업들도 처음 금융감독원에서 감리에 착수했다고 했을 때는 무더기로 상장 폐지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었는데요. 특히 구체적인 회사 리스트가 증권가에서 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제재 대신 감독 지침을 제시하면서 이 회사들이 바람직하게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기업에서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하고 싶어도 해석의 범위가 넓거나 그 회계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어려움을 줄곧 호소해 왔는데요. 감독 지침은 해석의 범위 안에서 금융당국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회계 방향을 설명한 겁니다. 회사마다 경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감독 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금융당국이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고 그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요. 반면 감독 지침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한 기업들한테는 어떤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기업들에게 철퇴를 내리는 거에 당연하겠지만 고의가 아니라 실수가 됐을 때는 이런 감독 지침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기업들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상장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제 비상장 기업들도 굉장히 회계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적어도 시장에 있으니까 시장 가치에 의해서 기업 가치가 평가가 되는데 비상장 기업들은 또 시가라는 게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요.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될 텐데 이번 내용이 그에 포함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비상장 회사의 가치 평가도 굉장히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던 분야인데요. 단골 회계 지적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창업 초기 스타트업이나 과거에 없었던 신생 업종인 경우 그 가치를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벤처 캐피탈의 경우에는 이런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 지분을 회계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큰 고민이었습니다. 비상장 회사는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회계에 반영해야 된다. 이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막 시작한 기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는 감독 지침을 통해 초기 스타트업 등 가치 평가에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등 국내외 비교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 원가를 공정가치의 추정치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정가치 평가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원가로 판단한 기업은 판단의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또 평가 기법이나 투입 변수 등 평가 과정은 자세히 공시해야 하고요. 또 공정가치를 원가보다 높게 평가한 경우에도 자세히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외부 감사인이 회계법인이 특정 추정치 혹은 평가 방법의 적용을 주장하거나 외부 용역 발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법인이 일방적으로 이 스타트업은 공정가치로 혹은 그 원가로 평가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든지 이 스타트업은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 용역을 맡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부당행위가 되는 겁니다. 회계의 그 기준이 까다롭게 될 경우 회계 법인이나 아니면 회계사들의 그 힘이 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이제 기업과의 또 불화가 생길 가능성도 높고요. 만약에 한쪽의 그 힘이 너무 강해지게 될 경우 거기에서 좀 부정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금융당국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현 회계 기준이 엄격하게 된 건 사실 과거에 많은 회계 부정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그런 회계 부정 사건에는 회계법인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회계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오히려 회계법인의 목소리가 커지고 더 수혜만 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만난 한 기업 관계자는 외부 감사인에게 질문을 해도 회신이 오지 않거나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답변만 받는다고 호소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회계법인을 고용하면 회계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외부 감사인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보는 것, 감사하는 것이지 수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 감사인이 자문을 하는 것은 규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기업은 스스로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있는데 만약 사내 회계 인력이 부족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 재무제표에 오류가 생길 수 있고 그걸 외부 감사인이 와서 보고 비적정 감사 의견을 내버리면 상장 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현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는 외부 감사인의 자문 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거나 또는 다른 기관에서 자문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외부 감사인이 견해를 제시하는 것은 그 금지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기업과 외부 감사인이 소통하면서 감사의 불확실성을 줄이도록 한 겁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서 기업의 회계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외관법 강화로 인해서 이제 고의적으로 회계에 부정을 저지르는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을 하고 반면에 좀 그 내부 사정에 의해서 좀 실수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독 지침으로 우리가 계속 가이드를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이수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